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댁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수출입 무역을 하는 상사에 다니셨고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님 또한 시아버님을 따라 나가 뒷바라지를 했고요. 두 분 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늘 함께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시누이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특히나 남편과 시누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나고 자랐고 그곳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과는 참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 어학원에서 일을 하던 중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의 머리가 약간 짧은 편으로 인상이 너무 강해 보여 호감이 가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머리 스타일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전혀 정이 가는 그런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잘 알지 못하고 대면 스쳐 지나가는 사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한 채 별다른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어학원에서 회식을 하던 중 우연찮게 남편과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학원 동료들에게 얼핏 미국 시민권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미국에서 할 일이 없어서 한국에 와서 영어나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치부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남편이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윤 씨는 제가 마음에 안 들죠? 조금 어색해서 그런 거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어색한데요? 그게 뭐라고 해야 할까?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처음에는 한국어도 잘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제 선입견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준 씨가 미국에서 살았다는 얘기 듣고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날라리 같다고 생각했던 거죠?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랑 가치관이랑 생활 자체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우리나라 음식을 저보다 더 잘 먹는 거 보면서 좀 헷갈리긴 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그냥 미국에서 살았던 것뿐이고 부모님 두 분 다 한국 분이신걸요. 거기다 지금은 군대 제대하고 잠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거고요. 순간 남편 입에서 놀랄 만한 말이 튀어나왔기에 제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요. 남편이 오히려 놀란 듯 물었습니다. 서윤 씨, 괜찮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좀 놀랍긴 하죠. 미국 시민권자라면 군대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미국에서 태어난 것뿐이고 저는 엄연한 한국 사람인걸요. 오래전부터 저는 군대에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냈어요. 물론 부모님이 제게 선택하라고 하시긴 했어요. 근데 저도 군대에 다녀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원 입대한 거고요.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모습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병역 문제가 많이 예민한 문제이기도 했고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군대를 안 가도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대한민국 사람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은 시부모님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역사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급격하게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동안의 제 생각과는 달리 바르게 잘 자란 모습에 호감이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쯤 남편은 제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곧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고 했지만 저를 만나면서 그 모든 계획을 바꿨습니다.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계신 시부모님에게 돌아가지 않고 저와 결혼 후 한국에서 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자 엄마가 설레이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같이 학원 강사한다던 그 사람인 거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외국계 회사 다니고 있어. 외국계 회사 들어가기 힘들 텐데
영어를 잘해서 그런 건가? 미국에서 대학 나오기도 했고 내내 미국에서 살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업이 조금 쉬웠다나 봐.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살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혹시 미국 사람이라는 거야? 너 지금껏 미국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거야? 엄마의 외침에 아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도 남편이 미국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영어 학원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있긴 했으니까요. 두 분이 어찌나 놀라했던지 순간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웃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표정 보니까 미국 사이는 별로인가 보네. 왜 굳이 외국인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사랑하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물론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서 그렇지. 미국인 사위면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럴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난감할 수밖에 없잖아. 거기다 나중에 미국 가서 산다고 해봐. 그럼 네 얼굴도 그렇고 손주들 얼굴도 잘 못 볼 텐데 벌써부터 심란해지네. 엄마가 나라 잃은 표정으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또한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난 사위랑 같이 막걸리도 한잔하고 탁구도 치고 그러고 싶었는데 꿈도 못 꾸겠네. 하면 되지. 뭘 또 꿈도 못 꾸겠다고 그래.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말이나 통하겠어. 그때 영문과 간다고 했을 때 말릴 걸 후회가 되네. 그지? 나도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지.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 부모님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말을 꺼냈어요. 사실 도준 씨가 군대까지 다녀왔다고 하더라고. 뭐? 군대? 미국인이 군대를 다녀왔단 말이야? 미국인은 누가 미국인이야. 그냥 미국에서 나고 자랐다는 말인 거지. 미국에서 살았다 뿐이지 그냥 한국인이라고 보면 돼. 부모님 두 분 다 한국분이라 그런지 역사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럼 진짜 군대를 다녀왔단 말이야? 그 뭐냐 미국에서 태어나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었다는데 도준 씨도 그렇고 예비 시부모님도 그렇고 군대는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야. 거참 바른 청년이네. 아주 마음에 들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라 잃은 표정을 하고 있었으면서 갑자기 태세 전환하는 건 뭐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면 난 무조건 찬성이야. 그렇네. 나도 찬성이야. 아주 마음에 든다. 근데 결혼하면 미국 가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도준 씨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여기에 외가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자주 왕래도 하고 있고 말이야. 그럼 도준이 부모님은 미국에 계신 거고? 처음에는 무역회사 다니시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라며 부모님께 세세히 설명을 하자 다행히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뒤 우린 양가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했는데요. 휴가를 맞이해서 미국에도 직접 다녀왔고 상견례 때는 시부모님이 한국으로 나와주셨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시부모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에 부모님이 미안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상견례 하느라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건데 죄송해서 어떡한다니. 도준 씨한테 들어보니까 한국에 자주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친척들이 있어서 그랬다나 봐. 특히나 외할머님께서는 아직도 시어머님 고향에 홀로 살고 계시다 보니까 1년에 두세 번씩은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럼 외가 가족들은 외할머님 혼자 계신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외숙부님 가족들이 계셔서 외할머님을 잘 챙기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께서 외숙부님, 외숙모님께 많이 감사해 하신다고 하더라고. 외할머님 만나 뵈러 겸사겸사 오시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말도 했어. 진가 할머니, 할아버님은 돌아가셨다고 했지? 어, 그래서 아버님, 형님만 계시다고 하는데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까 외가 가족들하고만 가깝게 지낸다고 하더라고. 제 말에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면서
부모님이 많은 걱정을 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도 잘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밝은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두 분 다 아주 호탕하시네. 가만 보니까 한국 시어머니들처럼 시집살이 그런 것도 없겠어. 시부모님 두 분이 좋은 분들인 것 같긴 하더라고. 휴가 때 미국 갔을 때도 나 진짜 편하게 있다가 왔잖아. 자식들 일에 딱히 관여를 안 하시더라고. 그냥 알아서 잘 살라고 하시는데 진심 같았어. 오늘 만나보니 진짜 그래 보이더라. 들어보면 한국 시어머니들은 안부전화 자주 해라부터 해서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하던데 사돈 두 분은 그럴 것 같진 않더라. 맞아. 그때 미국 갔을 때도 시부모님 음식하고 계셔서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손님은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시더라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속으로 뭐라고 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다.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다음날 어머님 미국 친구분이 집에 초대해서 놀러 갔거든? 근데 그 집 아들 며느리도 온 모양인데 그 집 며느리는 더 가관도 아니더라고. 가관도 아니었다니? 그 집 시부모님이 요리하는데 소파에 앉아서 내내 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미국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그날 집에 온 아들 며느리는 초대받은 손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더라고. 그래서 나도 소파에 앉아서 그 며느리랑 한참 수다나 떨었지 뭐. 근데 보니까 우리랑 문화가 다른 거라 뭐라고 할 것도 없겠더라고.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초대하면 그때는 시어머니도 손님이니까 며느리 집에 가면 시어머니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한국 시어머니들은 맛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런 말도 많이 한다고 하잖아. 거기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더라고. 그냥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엄청 편하더라고. 나도 내내 편하게 있다 왔고 말이야.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신기해하면서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결혼을 했는데요. 역시나 시부모님은 어떠한 참견도 하지 않았고 소문으로만 듣던 무시무시한 안부전화 이야기도 일체 없었습니다. 물론 시집살이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시부모님은 1년에 몇 번 한국에 들어오시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호텔에 머무르시거나 외할머님 댁에 계셨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도 할머님 댁에 가서 같이 지내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가 부러운 듯 말을 했거든요. 말도 마라. 난 말이야. 신혼여행 가서 시부모님께 전화 안 드렸다고 완전 역적됐잖아. 근데 우리가 전화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니었고 비행기 타기 전에 먹은 음식이 뭐가 잘못됐던 건지 배탈이 나서 둘 다 탈진 직전이었거든. 도착해서 보니까 한국은 새벽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자만 보내고 바로 숙소에 가서 완전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거야. 근데 휴대폰에 전화가 20통은 넘게 와 있는 거 있지? 문자 보내놨다며. 말도 마. 어디서 감히 시부모한테 딸랑 문자만 보내냐고. 음성 메시지까지 보내고 난리가 났더라니까. 그럼 배탈이 났었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당연히 말했지. 근데 거짓말 하는 거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고 진짜 어마어마했다니까. 아니 잘 도착했다고 문자 남겼으면 된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그게 다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라니까. 자식이 결혼을 했으면 독립된 존재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지. 근데 니네 시부모님은 안 그럴 거 아니야. 당연하지. 우린 미국으로 신혼여행 갔잖아. 그래서 시댁도 미국이니까 내가 도중에 찾아뵙는다고 했더니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 이상한 사람 취급이라니?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온 건데 시댁에는 왜 오냐고 하더라니까. 그게 어떻게 신혼여행이냐고 하면서 말이야. 결국 시댁에는 안 가고 우리끼리 재밌게 놀다 왔어. 라는 말에 친구가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렇듯 시부모님 두 분 다 워낙 편하게 대해주시다 보니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 주말에 할머니께 가봐야 할 것 같아. 혹시 할머님 편찮으신 거야? 그게 말이야. 그동안 할머니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시다 보니까 외삼촌이 병원에 모시고 갔다는데 치매는 아니라는데 전조 증상?
그런 거라고 했다나 봐. 진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는 일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하고 엄마만 오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주말에 같이 할머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할머니는 지금 외삼촌 집에 계신다고 하더라고. 외숙부님 댁에? 아무래도 이런저런 검사를 해야 하다 보니까 모시고 올라온 모양이야. 우리 집에서 차 타고 3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뵈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게 되면 외숙모가 우리도 챙기고 그럴 것 같다면서 엄마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시어머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시어머님이 오신 뒤 외숙부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갔더니 밖에서 따로 만나자는 말에 두 분을 밖에서 만났어요. 엄마가 치매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치매까지는 아니고 전 단계라고 하네. 근데 치매로 갈 확률이 높다는 그런 말인 것 같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무슨 방법이 없는 거야? 우선 약을 드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더라고. 외숙부님의 말에 시어머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외숙모님이 시어머님을 위로했어요. 형님,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어머님 집에 내려가서 살까 해요. 동생이랑 올케가? 자식들도 다 컸겠다. 지금도 집에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이 사람 회사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그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요. 그동안 치매에 대해 많이 알아봤는데 잘만 관리하면 괜찮다는 말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도 올케가 힘들지 않겠어? 우리 집으로 모신다고 해도 싫다고 하시니까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진짜 심해져서 감당이 안 되면 그때는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모시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해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선은 최선을 다해봐야 나중에 죄책감 그런 게 안 들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가서는 요양병원을 알아봐야겠지만 늦출 수 있으면 최대한 늦춰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해보자고요. 옳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님이 눈물까지 떨구는 모습에 가족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시부모님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할머님을 돌볼 여건이 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시어머님이 할머님을 미국으로 모시고 가겠다는 말도 했지만 외숙모님이 기겁을 했습니다. 형님, 지금 사시는 곳도 절대 못 떠나신다고 그러고 계시는데 미국이 웬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우선 우리가 해보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도 내려가서 소소하게 농사도 지으면서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주변에 보면 귀퉁한다고 일부러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수고는 덜 수 있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형님이 집도 근사하게 지어놓아서 우린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걸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네요. 외숙모님이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듣기로는 몇 년 전 시부모님이 할머님 집을 새로 지어드렸다는데 무슨 별장처럼 으리으리하긴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끔 사진도 찍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외숙부님과 외숙모님은 할머님 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그런 결정을 내린 두 분에게 많이 고마워하시며 생활비에 보태라고 매달 외숙모님에게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먼저 전화를 하는 일이 없다 보니 순간 놀란 채 전화를 받았는데요. 예, 내가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많이 놀랐지? 아니에요.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걸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도준이한테 얘기는 해놨는데 너한테도 따로 말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 네, 어머님. 그게 말이야. 우리도 조만간에 한번 한국에 들어가긴 할 건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할머니 좀 찾아뵙고 와주면 안 되겠니? 바쁘면 도준이 혼자 가도 상관없고 말이야. 알겠어요, 어머님. 저희도 신경 쓰겠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런저런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래도 동생이랑 올케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런다. 아직 치매는 아니라고 해도 학가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니. 그럼요. 두 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아주 가끔이라도 들여다봐주면 고맙겠구나. 시어머님이 어찌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시던지 제가 오히려 죄송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외숙부님에게 내려간다고 전화를 했고 한우부터 굴비 세트까지 사서 할머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세 분이 버선발로 맞이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외숙모님이 말했습니다. 온다고 해서 지금 음식 준비 중이니까 잠깐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저도 도울게요. 혼자 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외숙모님 말에 소파에 앉아서 할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곧 외숙모님이 할머님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가서 무 좀 뽑아와야겠어요. 무? 알았다. 내가 금방 다녀오마. 할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에 우리도 따라 일어났는데요. 외숙모님이 정색한 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다녀오실 거니까 둘 다 그냥 앉아 있어. 외숙모, 제가 다녀올게요. 글쎄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해도 그런다. 라는 외숙모님 말에 할머님도 거들었습니다. 밖에 춥고 하니까 내가 다녀오마.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쉬고 있어. 그럼 할머니도 추울 거 아냐. 난 애미 심부름을 하도 많이 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어. 할머님의 만류에 억지로 자리에 앉았는데요. 곧 할머님이 밖에서 물을 가지고 들어오자 외숙모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도마랑 칼이 있으니까 깍둑썰기로 썰어주세요. 그래 알았다. 저기 제가 할까요? 이번에는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서 말했는데요. 역시나 외숙모님이 정색한 채 말렸습니다. 할머니가 알아서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쉬고 있어. 저기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요. 손님인데 마음이 불편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쉬고 있어. 밥 금방 되니까. 외숙모님 말에 다시 소파로 돌아와서 앉았는데요. 그 뒤에도 외숙모님이 할머님께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급기야는 할머님께서 쟁반에 밥까지 나르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으로 올라왔는데요. 운전하고 오는 내내 말이 없던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만스레 말을 꺼냈어요. 외숙모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는 것 같지 않아? 어?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는 있었지만 함부로 말을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되물었더니 남편이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오늘 내내 우리 할머니 부려먹었잖아. 저게 어떻게 모시고 사는 거겠어? 할머니를 부려먹고 사는 거지. 우리 할머니가 워낙 착한 분이니까 그거 다 들어주고 있는 거지. 보고 있는데 열불이 터지더라니까. 아, 근데 할머님도 그냥 괜찮다고 하셨잖아. 할머니야 외숙모 눈치가 보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내가 보기엔 할머니를 모신다고 하면서 엄청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해야겠어. 남편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에 제가 급히 입을 뗐습니다. 여보, 당신이 화난 건 알겠는데 곧장 전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외숙모가 내내 할머니 부려먹는 거 당신도 봤잖아. 아까 외숙모가 할머니한테 무까지 썰라고 그랬잖아? 근데 할머니 손에 힘이 없으니까 손이 막 덜덜 떨리더라니까? 그러다 다치기라도 했어봐. 그거 보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다니까? 우리 할머니 불쌍해서라도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남편이 곧장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어제도 전화했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었단 얘기야? 아까 외숙모가 할머니한테 물을 자르라고 하는데 할머니 손이 막 떨리더라니까. 그거 보는데 눈물 나서 혼났잖아. 그것뿐만이 아니야. 할머니 보고 밥을 퍼라 상에다 날라라 계속 부려먹더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픈 당신을 며느리가 돌봐주고 있으니까 눈치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신 것 같고 말이야. 내가 보기엔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부려먹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진짜 그랬단 말이야? 진짜 그랬다니까? 이상하게 내가 거짓말을 왜 하겠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그동안 우리 모두 속은 거라니까. 우리 할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시어머님과 통화 중 남편이 눈물까지 쏟았기에 시어머님이 곧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시어머님이 한국에 오셨고 할머님 댁에 내려가는 동안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며느리 생각은 어떻니? 너도 그렇게 보였어? 네? 그렇게 보이다니요? 그러니까 외숙모가 할머니를 부려먹는 걸로 보였냐는 말인 거지. 그게 할머님께 심부름을 시키긴 했어요. 그랬구나. 엄마, 진짜 그랬다니까. 우리가 증인이니까 엄마도 가서 지켜보면 될 거 아니야. 남편 말에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시어머님은 남편 말을 100% 믿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 마음이 이해도 됐던 것이 그동안 시아버님 형님과 이런저런 다툼이 많았다 보니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 댁에 내려갔더니 역시나 할머님이 밭에서 팔을 뽑고 계시다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니들이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냥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내려왔어. 근데 엄마가 왜 팔을 뽑고 있어? 애미가 된장찌개 끓인다고 파 좀 뽑아오라고 해서 나왔지. 근데 지금 파가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어쩐 일이야? 진짜로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니까. 우선 들어가자. 우리도 밥 먹을 참이었는데 잘 됐네. 곧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외숙모님, 외숙부님 두 분 또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하지 그러셨어요. 미리 연락하고 왔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냥 왔네.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부랴부랴 왔지 뭐야. 정말요? 그럴 수도 있죠. 잘 오셨어요. 우리도 지금 막 밥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던 외숙모님이 역시나 할머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배추쌈 싸먹게 거기 배추 좀 떼어주세요. 그래 알았다. 할머님이 배추를 떼어내고 있는 모습에 시어머님이 거들려고 했지만 외숙모님이 말렸습니다. 형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하시던 일이라 그냥 하게 두시면 돼요. 옳게 엄마가 힘드니까 내가 한다고 하잖아. 순간 시어머님 얼굴에 노여움이 가득 묻어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인지 외숙모님이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오히려 시어머님을 나무랐어요. 글쎄 내가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엄마 힘들까봐 그렇지.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만 있다가 저 세상으로 가라는 말인 거야? 이번에는 할머님 얼굴에 노여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모두 넋이나간 채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잠시 후 다 같이 식사를 하던 중 할머님이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사실 나는 아들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싫다고 했다. 그러다 나중에 치매가 심해지면 조용히 요양병원에 들어갈 생각이었어. 생각해봐라. 애미가 돼서 아들 며느리 고생시키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들 그게 행복하겠어? 세상 어느 애미가 자식들 고생시켜서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조용히 지내다가 그냥 요양병원 들어가야지 싶었는데 네 올케가 굳이 와서 귀찮게 하더라 그 말이야. 처음 내려왔을 때는 내가 화도 내고 그랬다. 혼자 편히 살아야 하는데 갑자기 같이 살자고 내려왔으니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근데 요즘은 아주 살맛이 나. 거기다 전에는 내내 누워만 있었는데 요즘은 며느리가 산책해야 한다면서 산으로 들로 끌고 다녀서 건강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얼마 전에는 여기에 눈이 엄청 왔었거든. 근데 며느리가 어디서 썰매를 하나 가지고 와서 썰매도 태워줬잖니. 썰매를? 그래.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른다. 요즘은 썰매도 아주 잘 나오더라니까. 그게
인터넷으로 제가 하나 샀거든요. 그날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저는 그날 허리가 아파서 아주 혼났잖아요. 그래도 다음에 또 태워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다음에는 내가 애미를 태워줄 참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럼 저는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엄청 열심히 해야겠네요. 외숙모님이 한참을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님, 갑자기 왜 우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 그렇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착한 올케를 오해했지 뭐야. 예? 오해를 하다니요. 난 올케가 엄마한테 심부름도 막 시키고 그랬다고 하길래 우리 엄마를 부려먹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 형님 입장에서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부려먹은 건 아니고 처음에 내려왔더니 어머님이 무기력하게 내내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억지로 더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몇 발자국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은 저보다 더 빨리 걸으신다니까요. 외숙모님 말에 할머님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며느리 덕분에 요즘은 몸이 아주 가벼워졌다니까. 그리고 의사도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까지 했다니까. 거기다 나도 며느리가 해주는 밥 매일같이 얻어만 먹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근데 이런저런 심부름도 하면서 도와주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고 그렇다니까. 내가 조금만 더 살다 가야 하는데 우리 며느리 덕분에 150살까지 살까봐 요즘은 그게 걱정이 된다니까.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만 사세요. 그때까지도 제가 썰매 끌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외숙모님이 활짝 웃는 모습에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를 드렸습니다. 외숙모,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도 오해하고 그랬거든. 내가 딸이면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며느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내가 보기엔 올케가 딸인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네. 정말 고마워. 형님, 괜찮다니까요. 라는 외숙모님 말에 다 같이 한바탕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 시댁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눈이 많이 오는 날에 할머님 댁에 갔더니 외숙모님이 할머님을 눈썰매에 태우고 끌어주고 계셨는데요. 두 분이 동네가 떠내려가라 웃고 계신 모습을 보며 그 어떤 명작 소설을 읽었을 때보다 더 깊은 감동을 받아 이 감동을 모든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